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자, 전기 기능장 PLC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PLC를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PLC로 시험을 이미 몇 번 치러 보신 분들은 사실 이 강의가 조금 맞지는 않고요. PLC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PLC를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병칠이고요. 자, 이 강의는 2014년 6월 달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다소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르게 되면은 제가 새로운 버전을 강의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는 저희 다산 에듀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이메일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PLC 기종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C 각 기종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사용하는 모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케이블을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종 선정에 대한 것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PLC 학습 방법에서 자, 54회까지 대표적으로 55회부터 문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54회까지 출제됐던 경향과 그 다음에 55회부터 출제되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각 PLC 기종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마스터 K 시리즈, 글로파, 그 다음에 XGB 시리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마스터 K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마스터 K 10S1이라고 하는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마스터 K 120S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 K, 마스터 K라고 하는 거는 이 형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접점도 많고 기능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010 현재 4년이니까 2014년까지는 마스터 K 10S1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입력 접점, 위에는 총 0번부터 7번까지니까 8개의 접점이 있고, 출력은 총 1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6개의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접점을 합쳐서 입력이 8개이고 출력이 6개이니까 위아래 합쳐서 우리가 14점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마스터 K 10S1 시리즈이고 14점입니다. 보통 사용하는 PLC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제한된 제어반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크기가 작게 되면은 결선하기가 쉽겠죠.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단점이 있죠. 최근에 단종이 되어서 이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새 제품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K 120S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10S1보다는 약간 크기는 조금 더 큽니다. 약간 크기는 더 크지만 접점 수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K 120S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이 120S는 그런데 출력 번호가 4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뭐 P10, 이 10S는 10, P10, P11, P1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스터 K 120S를 사용할 때는 P40 이렇게 41, 42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사실 그것만 다르고 뭐 내부적으로 전기 기능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동작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프로그램을 볼까요? 이 마스터 K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GL for Window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KG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레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다리 같다고 해서 레더 방식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K 시리즈가 초보자한테 좀 유리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이해가 쉽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를 가로로 놓은 것을 세로로 변형하게 되면은 딱 이 프로그램 형태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퀀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데
내가 PLC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 K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조금 편리합니다. 혹은 또 나중에 현장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미쯔비시 계열이랑 좀 비슷합니다.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미쯔비시 PLC인데, 미쯔비시 PLC로 현장으로 가기에도 좀 적절하게 프로그램 형태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K 시리즈는 장점은요, 첫 번째, 다루기가 쉽다. 다루기가 쉽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싸고요. 대략 한 10만원대 정도면 사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은 여기 10S1 같은 경우에는 단종돼서 조금 더 한 치수 높은 거를 사야 된다. 여기 이제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로파 시리즈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도 LS 산전 제품인데요. 저는 오늘 다 LS 산전 제품만 얘기할 거예요. LS 산전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글로파는 마스터 K와 프로그램 형식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쉬우세요. 자, 지금 프로그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회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은 GMW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GMW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변수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명을 조금 복잡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 K보다는 솔직하게 한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 PLC나 컴퓨터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약간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연세가 드시고 컴퓨터나 이 논리회로에 대해서 복잡하신 분들은 사실 마스터 K 시리즈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컴퓨터 위주의 학습이 가능하신 분들, 논리회로라든지 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글로파 시리즈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글로파 시리즈가 사실은 마스터 K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 글로파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파 시리즈는 지금 모델명이 GM7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GM7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일선 대리점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20A라고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능장에 사용하시는 것을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출력 접점을 맞게 고르셔야 되는데, 출력 접점이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릴레이 접점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XGB 시리즈입니다. 근데 XGB는 XBC와 XEC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XBC 사용하시게 되면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XGB 시리즈는 프로그램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네, 그렇죠. 이게 글로파와 아니죠, 마스터 K와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스터 K를 사용하다가 내가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마스터 K가 단종이 돼서 이게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XGB 시리즈를 구매하시면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조금 비슷하고요. 그러나 이 XGB에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글로파도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글로파 모델도 불러와서 다 호환을 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 XGB는 공용이라고, 그러니까 글로파와 마스터 K 공용 짬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무튼 이 XGB 시리즈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능장을 사용하신다면은 저는 XBC DR14E 모델 요거 추천하는데요. 그것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마스터 K와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씩 하니까 복잡하죠. 한번 다 같이 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 K10S1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모델이 단종되어서 여기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죠. 마스터 K120S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글로파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XBC DR14E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14라고 하는 거는 입력, 출력, 합친 접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거 지금 14E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4E 같은 경우는 입력이 8개, 출력이 6개에서 총 14개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능장 시험에서 지금은 입력 8개, 출력 6개를 준비해와라 하고서 기능장 준비 재료 목록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준비 재료 목록에서 20점 넘는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은 요것들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14에도 사용을 못해요. 요거보다 한 치수 더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쵸? 입출력의 그 디바이스 IO 포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점이 너무 낮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2014년 시험까지는 뭐 이것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이제 소형이고요. 자, 요 두 개는 약간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시험에 어떤 모델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마스터 K10S1 혹은 XBC DR14E 그리고 마스터 K120S
그 다음에 글로파 GM7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아니라 혹시 다른 모델이라 뭐 ABB라든지 아니면은 AB라든지 아니면 뭐 미쯔비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모델을 사용하시고 싶다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좀 구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여기 LS 거잖아요, 그쵸? LS 거니까 구하기도 쉽고, 또 혹시나 고장 났을 때 저기 천안에 있는 본사로 보내게 되면은 수리도 빨리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델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제품을 팔자고 하는 건 아니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LS 산전 대리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다산 에듀에서도 마스터 K 시리즈 PLC 교재라든지 아니면 글로파 PLC 교재, 그 다음에 XBC도 6월달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 XGB 시리즈, XGB의 XBC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XGB 시리즈도 PLC 교재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이나 폴리텍에 가셔서도 내가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모델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블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를 이제 요 뚜껑을 딱 엽니다. 그러면은 자, 구멍을 6개 꽂을 수 있는, 예전에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에 있는 바로 이러한 끝에 포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핀이 6개 있는 걸 우리가 PS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핀이 9개 있는 거를 9핀 시리얼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포트랑 자, 이쪽에 이제 구멍, 이 뚜껑을 열게 되면은 있는 거는 9핀입니다. 9핀 아니 6핀입니다. 6핀이기 때문에 6핀을 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9핀을 PLC에다가 꽂게 됩니다. 컴퓨터에다 꽂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다 꽂을 때 여러분 컴퓨터에는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는 이 9핀 포트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죠. 뭐죠 그게? 젠더죠, 그쵸? 젠더. 그러니까 이 9핀 포트를 USB로 바꾸는 젠더를 하나 구매하셔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PLC를 보시게 되면은 마스터 K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SBC, 이 XGB 모델은 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요 케이블. 그런데 두 개가 똑같은 케이블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핀 배열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안에 마스터 K 10S 쓰다가 요걸로 그대로 XGB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 안 돼요. 안에 핀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케이블을 사실 때에는 이것이 마스터 K 10S1 모델용인지 아니면은 뭐 XGB, XBC 시리즈용인지를 꼭 구분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모델인지 아니면 XGB용인지를 여러분이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가서요. 자, 여기는 이제 끝에도 9핀이고 이쪽 끝에도 9핀이죠. 그렇죠? 마스터 K 120S1이나 아니 120S나 아니면 글로파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9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같아요. 그래서 글로파 GM7 외, 그러니까 GM7 포함해서 전체나 아니면 마스터 K 30이나 60이나 80이나 120은 다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파나 아니면은 마스터 K 이 30에서 120 사이의 모델들은 이러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S1 혹은 XBC 모델은 이런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께서 이에 알맞는 케이블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케이블이 손으로 이제 잘 쥐고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케이블을 막 줄을 당기는, 우리가 콘센트에서 플러그 뽑을 때도 여기 몸체를 자꾸 빼야 되는데 줄을 자꾸 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케이블이 간혹 이제 접점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여기 몸체를 잡고서, 이쪽도 몸체를 잡고서 빼고, 그 다음에 마를 때는 이렇게 동글게 마른 형태로 꼭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하게 접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디서 봤습니까? 다운받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LS 산전 홈페이지로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로그인을 해야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LS 산전이라고 인터넷에서 치셔서 홈페이지로 가면은 고객 지원을 딱 누르시면요, 고객 지원에 다운로드 자료실이라고 딱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료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제품 대분류에서 PLC, 그 다음에 소분류를 뭐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예를 들어 XGB 시리즈를 받는 겁니다. XGB 시리즈, XGT 시리즈 누르고 쭉 보시게 되면은
번호가 있는데 XG5000이라고 하는 모델을 딱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버전이 2014년 5월에 나온 버전 3.7짜리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용량이 되게 커요. 200메가 정도 됩니다. 용량이 꽤 크죠. 보통 이제 마스터 K용인 KGL 윈이라든지 아니면은 GM7용 이런 거는 GM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한 30메가가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자료실, 그쵸? 자료실에서 기능장 실기 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G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게시판에. 그래서 XGB 시리즈를 받으실 분들은 AFS 산전 홈페이지 가셔서 받으시고, 아니면 여기 GM 윈이라든지 아니면 KGL 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여기 이제 알맞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55회 이전과 55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54회부터 우리가 작업형으로 이루어진 이후부터 한 40회 정도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 54회까지 출제는 보통 타임 차트가 주어졌고요. 타임 차트를 보면서 반복하는 신호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뭐 ton, 그 다음에 ctu, 그 다음에 ctud,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은변환 검출. ctu라는 건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은변환 검출. 그러니까 눌렀다 뗄 때 신호를 줄 것이냐, 양변환 검출. 뭐 누를 때 할 거냐, 그 다음 반복회로 뭐 몇 초 반복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 물론 중간에 45회, 46회가 약간 최근의 문제와 비슷하게 변형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이 주로 우리가 이제 연습되던 거였습니다. 즉 타임 차트를 주어졌죠. 타임 차트를 주어지고 뭐 크게 의미 없는 회로를 신호 반복 동작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 PB6을 한번 눌렀다 떼면 PL1이 켜지고 PL2가 켜지고 PL3가 켜지고 쭉 가다가 PL1과 3가 꺼지고 PL2만 켜지고 그 다음에 또 1이랑 3만 켜졌다가 뭐 이런 회로예요. 이런 회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 지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가는 반복 지점. 자, 그 다음에 뭐 EOCR에 동작하면 X4가 동작됐다가 YL과 부저가 뭐 깜빡깜빡 이렇게 반복되는 회로. 이것이 이제 의미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의미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물론 이걸 하려면은 타이머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현장 실무성이 근접하지 않다는 좀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이 54회까지의 출제 경향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사실 뭐 학원이나 폴리텍이나 뭐 기타 교육기관도 이러한 패턴에 맞춰서 계속 학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55회부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퀀스의 동작을 PLC로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타임 차트를 주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시퀀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퀀스를 이해해서 PLC로 변환하는 능력, 즉 PLC를 복합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55회 때 출제된 문제의 일부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PLC인데 시퀀스 회로죠. 시퀀스 회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 자, 점선 안에 제어 회로 및 PLC 입출력도를 참조하여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에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동작됩니까? 예를 들어 PB1을 눌렀을 때 X2가 동작하고 플리커1이 동작해서 자, MC1과 RL1이 플리커1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데 그 플리커1의 시간이 2초. 또 혹은 PB3를 누르게 되면 X3와 FR2가 동작해서 MC2와 RL2가 동작하는 거. 자, 이거를 가지고 PLC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퀀스를 일단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타임 차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것과 함께 이것으로 머릿속에 가상의 타임 차트를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때에는 자, 제가 이 5개 단계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자, 어디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혹은 자, 얼만큼의 시간이 되면 됩니까? 이게 한 달을 해야 됩니까? 2달을 해야 됩니까? 혹은 뭐 어떻게 해야지 좀 빨리 공부를 끝납니까?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딱 그 질문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 5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시퀀스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한 2주, 1주의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마다 다르다. 언제든지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단계가 끝났을 때, 아, 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구나. 비로소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시퀀스를 기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타이머 회로라든지 아니면 자기유지 회로. 이런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PLC를 이제는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도 모른다, 솔직하게. 나는 시퀀스를 처음 봤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다산에듀 보시게 되면은요, 시퀀스 원리 하루에 끝내기 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거 10개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장 카페에도 있죠. 전기 기능장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기본 회로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은 두 번째, PLC 연결, 그리고 자, 이 기초 동작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자, PLC 연결은 어떻게 하고, PLC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회로들, 자기유지 회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타이머로 이용해서 플리커는 어떻게 만드는지, 카운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퀀스를 응용회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런 것들, 그쵸? 뭐 켜고, 끄고, 그 다음에 플리커로 몇 초 동안 동작되다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회로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뭐 이제 우리 동영상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우리 전기기능장 한번 합격할 카페에 다양한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도면을 많이 올립니다. 좋은 도면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뭐 학원이나 폴리텍 때나 아니면 어떤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보다 더 좀 폭넓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요새 좋은 자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자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LC 응용회로 동작 구현. 자, 그걸 가지고 이 시퀀스의 응용회로를 가지고 PLC로 한번 변환을 해보십시오. 그 PLC로 한번 변환을 해보고 실제로 밖에다가도 결선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연습하시면서, 자, 이것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시퀀스를 PLC로 변환하는 연습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저는 시퀀스를 제외한 PLC의 학습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동작이 완료됐다고, 어느 정도 학습 수준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자, 이 5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바로 시퀀스를 PLC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부터 시퀀스를 기본 이해하는 것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어느 학습 방법보다도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 2단계 정도가 끝난 상황이구나. 그럼 한 3단계 정도부터 학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뭐 한 4단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좀 5단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은 여러분께서 뭐 학원 강의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보시거나 뭐 PLC를 구매하셔서 PLC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계속 반복 숙달 연습을 하셔서, 아니면은 시퀀스를 같이 배선하시면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에서 다양한 분들이 올리신 예제라든지 아니면 응용회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학습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PLC 선정하는 것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PLC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기 기능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모델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스터 K, XGB, 그 다음에 글로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거를 하시되, 만약에 최근에 하신다면은 요 XGB 모델, XPC DR14E 요 모델을 제가 추천하는 바이고, 대신 처음에 구매하실 때 요 14 접점이 14개니까 이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접점 사용하시면은, 구매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현장에서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응용 능력을 기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0만원 안팎하죠. 근데 안팎인데 안은 아닌 것 같아요. 10만원 조금 넘는 것 같고, 보통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다면은 중고 제품을 구매하셔서 학습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보내시면은 제가 가급적 빠르고 성실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하시면서 질문을 계속 갖고 그 다음에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PLC 공부가 뭐 원래 하시던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PLC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워낙 또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글자 하나, 컴퓨터 하나, 오타 하나에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하시면서 실력을 많이 키우시고 그 다음에 PLC는 뭐 창의적인 거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 시퀀스나 배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능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손이 숙달을 하는 거죠. 손이 익히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PLC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한번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짧게나마 제가 PLC 선정과 PLC 학습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